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리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 현재 이제 지난 이제 떨어졌을 때 익스트림 피어까지 갔다가 이제 그때 저점이었죠. 그리고 반등을 조금 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어에서 아직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세장일 때는 저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내추럴 이쪽 그냥 평균 중립이거나 그리드로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심리가 매우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어제 나온 뉴스에 PPI가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해서 어 3.25 하락을 했고 핵심 PPI는 이제 3.4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랑도 연관이 있다. 보통 이렇게 봐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내려가는 추세이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까지로서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건지 지금의 시장 심리로서는 6월 달 금리 결정 아직 세 달이나 남았죠. 세 달이라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인데 6월 돼야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사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 QT가 QE 양적 완화가 되면은 확실히 시장은 좋아질 건데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같이 따라오는 꼬리표가 보통 양적 완화긴 해요. 근데 금리를 인하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인상을 했다가 근데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제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돈은 제대로 풀린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와 함께 금리 인하가 이제 6월 달에 오면은 아주 큰 상승폭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뭐 세 달 남은 이야기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하는 말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래 있었던 트루플레이션을 보면 2.8% 위에서 놀았다가 현재는 1.4% 정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잡혀가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이제 계란이 아주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인데 계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아주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거는 트럼프 회사인 월드 리버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토큰 코인의 포트폴리오인데 보시면 싹 다 트럼프 쪽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3,259달러면은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꽤 고점에 물렸다고 사실 볼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 뭐 하나도 수익권인 게 없고 세이 같은 경우는 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한 것 같고요. 대부분이 다 손해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금액을 이렇게 크게 굴리면 거의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굴리면 만 1, 2, 4, 3억 달러 3억 3천만 달러면 거의 5천억 되죠. 이렇게 큰 금액을 굴리면 저점에서 모두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고점에서 사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이때 사야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 트럼프조차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매크로인데 아부다비에 MGX가 바이낸스에 2 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단일 최대 투자이자 암호화폐에 지불된 역대 최대 투자. 그러니까 역대 최대 투자이면서 단일로도 최대 투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부다비를 여러분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부다비도 석유 쪽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보면 중동에서 미국이 이제 전략적 비축금으로 비트코인을 어쨌든 소유하고 보유하기로 했으니까 20만 개를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하나하나 될 수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한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정말 마지막 끝판 호재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허가하거나 보유하거나 이제 이런 중국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또 한 번의 엄청난 불장이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변함없습니다. 아마 100%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올해 안에 올 수도 있다. 뭐 모를 일이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온다면 대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아이디어 복귀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아이디어에서 이때 23년도 9월달에 발생한 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작년 8월에 엔캐리 때 발생한 저점까지 있게 되면 나오는 하나의 추세선이 이제 여기 9월 작년 9월에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76.6K에서 발생된
저점이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1차적 저점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보자면 요 보라색 저항선과 파란색 장기 추세선에서 놀고 있다. 이게 뚫리게 된다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꺾일 수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 뚫리게 된다면 아마 이 검은색 선에서 다시 반등을 재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검은색 선은 66,000대인데 이거는 작년에 7개월간 횡보 하락하면서 생긴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리테스트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1차 지지선이 깨질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좀 낮아 보여요. 일단 현재 움직임에서는 아직 깨질 것 같진 않고 이 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 거라 보고요. 어제와 같은 음봉이 크게 나오든 또 이 음봉이 또 나오든 해서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엔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인 77K 위, 77.5K, 6K에서 반등을 재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주요 선입니다. 왜냐면 신뢰도가 23년 9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1년 반짜리의 신뢰도가 있는 선이라서 굉장히 유의미한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렴의 끝이 4월 달인 걸 감안하면 이번 달, 내 다음 달까지도 요 안에서만 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움직임을 위든 아래든 나타내기보다는 이 박스라고 하면 그렇죠. 이 저항과 추세선 안에 있는 요 수렴 안에서 매매를 해 가는 게 좋아 보이고 사실 수렴의 이탈 방향이 결정되면 위로 가더라도 아래로 가더라도 어, 구간은 분명히 줄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서만 내가 매매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던가 아니면 이 안에서만 노니까 조금만 쉬었다 와야지 하고 쉬는 게 결국 본인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선 안에서 놀고 있음에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계속 요 62점 몇 퍼센트 구간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있고 있긴 한데 이 수렴 안에서 결국은 도미너스가 계속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알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모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11월 전까지 도미너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떨어짐이 있기 때문에 알트에 결국은 좋은 상황이 오기 위한 과정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11월 달에 알트가 많이 오르면서 다들 환호를 하셨죠. 이 구간이 진짜 별거 아닌 차트이지만 실제로 리플이 6배나 오르고 대부분 알트가 많이 오른 상황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도미너스가 오른다는 거는 반대로 해석하면 알트가 오를 구석을 많이 준다. 왜냐? 이 도미너스가 결국 우상향을 끝도 없이 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도 도미너스가 안 떨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에 떨어졌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뭐 요때도 사실 도미너스가 70% 구간까지 치솟으면서 안 떨어질 것 같았지만 떨어졌고 이후에 껴맞춰지면서 결국은 도미너스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 자금이 어쨌든 VC 자금도 돌고 큰 자금이 돌긴 돌잖아요. 근데 비트만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비트만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 안에 있는 돈들이 이제 알트로 돌지 않았다는 건 이 시장에 자금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알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알트가 올라갈 거고 도미노스가 위에 있다는 건 차라리 나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약간 많이 떨어지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비트도 영향을 없지 않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 상황이어서 나스닥의 공포감이 꽤 많이 조성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더 많은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정책은 그래요. 미국이 이제 자국의 돈을 갚고 나서 다시 돈을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국채로 수요를 몰리게 해야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지금의 미국의 핵심 이슈인 것 같고 핵심 과제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미국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다시 돈을 더 빌려서 융통을 시키고 정부가 좀 먹고 살려면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돈을 빌려야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거라서 결국은 국채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국채는 가격이 떨어뜨리려면 국채 수요가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채는 그렇게 흘러가요. 주식이랑 달라요. 그래서 경제에 압박을 주고 침체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관세 정책 얘기를 하면 나스닥이랑 주식시장이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자산 시장이 떨어지면 그 수요는
국채 시장으로 흘러가게 돼요. 국채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10년물 같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 가격보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맞네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금리로 돈을 빌려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각 대통령들은 결국에 끝이 좋아야 기억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앞에서 일단 한 대 맞고 매를, 나중에 맞은 매를 다시 좀 상쇄를 해주는 뉘앙스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선되고 주식이랑 코인이 떨어지는데 마침 달러도 약세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따라서 관세 정책을 펼쳐도 미국은 약달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국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결국에 금이 올라갔다, 안전자산 쪽이 올라갔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금도 사실 올라간 구간이 맞는데 뭐 끝이 없진 않아요. 거의 끝에 다 왔다. 3,000달러 살짝 위아래 정도가, 온스당 3,000달러 위아래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지표 삼아서 결국 올해 안에 미국 나스닥도 반등하고 비트도 반등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